자, 계속해서 이제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 어려운 거 한번 보셨고요. 다시 기본 틀 가지고 확인하고 나서 볼게요. 이게 한 번만 제대로 잡으면 괜찮은데, 자, 공유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유자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였었고요. 그래서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하고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관리 특약이 있었고, 목적물에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자, 되는 거. 불법 점유자의 배타적 사용.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임차인의 배타적 사용은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것이 등기 말소 청구라는 주제와 연계가 됐었죠. 그래서 전부,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전부 거짓말이면 어떻다?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가 거짓말이면 지분 비율의 범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한때 등기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 자신의 지분이 포함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등기 말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최장 5년의 범주에 이제 분할의 효력이라고 해서 협의에 의한 분할은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의한 분할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아까 같은 A라는 토지에 지분이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법원의 판사가 분할했을 때는 굳이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단독 소유권을 갖게 될 것이고, 협의에 의해서 분할을 한 사안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바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불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특약이라는 것은 등기해야지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등기법에 가서 보게 되면 이 공유물 불분할의 특약은 항상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유에 관한 주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단독 소유하고 공유의 기본 틀을 보고 나서 구분 소유적 공유 또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을 살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단독 소유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사용 수익에는 100% 전부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고 100% 전부에 대해서 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에게 물권적 청구의 문제로서 소유물의 반환 청구, 그 다음에 철거, 퇴거 청구, 등기, 말소 청구, 당연히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개념. 이게 단독 소유의 개념이다. 근데 공유자의 소유라고 하는 공유 관계였을 때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파생됐던 주제가 목적물의 반환 청구, 불법 점유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임차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지분이라는 것은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 지분의 범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분 자체는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관련해서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있었죠. 분할 청구와 관련해서 하나 이슈가 있었고, 이 처분 관련해서 잘못 처분됐을 때 등기 말소 청구의 문제와 연계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할 청구라는 개념이 인정이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논의하게 될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는 어떻다? 구분 소유로,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실제는 어떻다? 실제는 단독 소유 형태인 것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체 관계와 등기부 내용이 불일치한다. 그럼 원래 이런 등기는 무효로 처리를 해서 말소 등기의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우리 부동산 실명법 할 때 논의해 드리겠지만은 바로 자, 실명법의 적용 배제라고 해서 실체 관계와 등기 관리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쳐주는 것을 상호 명의신탁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얘도 나오면 거의 단독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는 일단은 스토리가 뭐야? 단독 소유이다. 근데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은 또 뭐가 된다? 공동 소유가 되게 된다. 단독 소유로서 성격도 가지고 공동 소유로서 성격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인 등기인데 특별하게 이 등기를 뭘로 보자?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유효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 해제나 해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해서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것을 해제라고 이렇게 봤었죠. 일시적 계약인 매매계약, 교환계약에서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 등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 계약, 명의신탁처럼 계속적 계약 등에 있어서는 해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단독 소유니까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볼까요?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 등기부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000평 중에서 갑이 6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을이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공유를 전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의 범주에서 이렇게 논의했는데 분명히 등기부에는 이렇게 공유라고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계를 보니까 갑이 600평을 배타적으로 지멋대로 단독 소유처럼 쓰고 있고 을이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걸 이름하여 상호 명의신탁 혹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는 부분, 갑이 600평 부분을 A라고 전제하고 을이 B라는 부분 400평을 이렇게 전제가 됐을 때 갑의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을이라는 사람이 이 A라는 부분에 대해서 뭘 주장을 하겠자 방해를 해온다, 거물을 축조한다 등을 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방해 배제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뭐라고요? 만약에 을이 여기다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조를 한다. 그러면 건물의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 건물에 만약에 임차인이 같이 따라오면 임차인한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정당한 원 없이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에 대해서 토지의 인도 청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단독 소유로서의 하나의 성격이 되게 됩니다. 하나 더, 단독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만을 얻었다 떼내서 팔 수가 있다. 다른 공유자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독 소유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처분하는데 을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할까.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지금 고분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개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단독 소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소유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이 600평 A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을이 B 부분을 400평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을 하고 있다고 전제를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이 이 을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불법적으로 축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단독 소유 같으면 각각 단독 소유면 갑은 병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을이 병한테 소유물의 반환 청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 별개 문제로 갑이 병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것이냐 이것은 공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갑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공유라고 한다면 가능하니까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은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각 공유자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거. 다시 갑시다. 지금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가 침범해 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의 특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적 침해를 하게 되면 그때 뭘 할 수 있다? 역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작년시험 문제 답은요.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공유 관계라고 한다면 당연히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의미가 그런 거죠. 보존 행위 할 수 있다. 공유에 있어서 보존 행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유에서 분할 청구라고 하는. 그래서 답을 외우시라고 그림을 이것만 딱 외우는 거예요. 나머지 지문에 뜨면 신경도 쓰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 이것도 못 외우니까 이것만 뒤지게 단순하게 암기하는 거야. 나 단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다른 공유자가 기웃기웃 와서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당연히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건 내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단독 소유로서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자, 공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유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하게 되면은 그때 바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공유니까 당연히 어떻다?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실체 관계와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하면 원래 무효, 말소 등기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거 말소 등기하지 않고 무효가 아니고 이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서 어떻다? 이거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름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합유, 거의 구성이 되지 않는 주제입니다. 해서 일단은 공유와 합유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 공유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할 청구가 허용됐던 것이 바로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 인정 안 됩니다. 다른 합유자의 동의 받아야지 자신의 지분을 팔 수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자, 합유에 있어서는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이런 식이지, 지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공유에 있어서는 어떻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지분 처분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등기법이랑 연계해서 볼 거 이겨야,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등기법에서 논의하는 겁니다.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 이런 데 비해서 자, 합유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결과적으로 어떻다? 지분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이때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다? 합유에 있어서 동의 얻어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에 합유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60%, 을이라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얼마?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자, 이때 갑이 이 지분을 을의 동의를 받아서 병한테 팔았다. 그러면 어차피 등기부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과 을이 합유하고 있다가 병과 을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등기부를 바꿀 때 등기법에서는 뭘 한다고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아까 공유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독 소유권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는 데 비해서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유라고 하는 거,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요. 자, 근데 포기라는 얘기 한번 다시 가볼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포기 자체는 항상 우리가 법률 행위, 포기란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등기 있어야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합유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자, 갑이 60% 내부적 지분,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전제한 포기 의사표시 있었죠? 그러면 아직 효력 발생 안 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누구에서? 갑과 을의 합유에서 을 단독 합유 형식, 그건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유 명인 변경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합유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포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좀 오래전에 나왔던 건데 결국은 포기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철, 상추, 취해, 이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게 되면 어떻다?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건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실질적으로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포기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두 가지 아까 공유와 합유의 관계 설명드렸고, 합유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거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해 안 돼야 정상이야. 어저께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새벽 3시에
공부를 또 하겠다. 그래서 개새끼를 키우고 싶은데 올백을 맞으면 개새끼를 키우게 해주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우리가 원시적 불능이라 부르고, 그건 내가 보기에는 무효인 법률행위야. 그건 이제 다달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또 개새끼를 키우고 싶으니까 공부를 또 한다 이거야. 그래서 뭐 하더라? 어제 보니까 지랄을 해. 그래서 물리 파트를 가지고 해서 뭐더라? 지금 이제 뭐 있었지? N2 플러스 2H2 해서 하면 2NO3라고 해서 요거 뭐지? 질소하고 그다음에 수소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암모니아가 발생을 한다. 이걸 보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가르치는지 첫 번째 의심이고, 쓸데없이 왜 이런 걸 가르치는지, 그건 내가 간단히 설명해 줬어. 야, 그러면 다 노래 좋아한다고 다 노래만 가르치면 나중에 과학은 누가 하냐. 혹시, 기초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뭐 또 혹시 기회가 되는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걸 미리 가르쳐서 그 중에 자기 맞는 거 찾아가라는 얘기다. 그래서 설득했어. 근데 개를 키워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대. 눈에서 이제 그걸 막 설명을 해. 눈에 대해서, 이제 뭐죠? 눈에 빛이 들어오고, 요 과정을, 그래갖고, 그건 뭐 그림을 보면서 해. 뭐 안다고, 무식하게. 그거 안 돼. 그 대가리로. 이해 안 된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자, 봐봐.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각막에서 시작해서 홍채를 통과해서 수정체를 지나서 망막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냥 각홍수막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아니, 이렇게 외우는 거야. 애한테 설명하는 거야. 각홍수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들어오면 홍채가 뭐지? 자, 빛의 양이 많다. 그러면 홍채가 확장이 되고 동공이 축소가 되면 빛이 감소가 된다. 이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야매로 가르치는 거야. 야매로.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뒤쪽은 뭐가 되더라? 플러스. 어차피 내용을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만 외우면 되는 거다. 확장, 축소 이런 순서 감만 잡으면 되는 거다. 라고 해서 1시간 동안 내가 생물하고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줬네.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게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때 애가 했던 소리가 이해가 안 된대.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눈에 뭐가 보이는지 이해가 안 되지. 그 대가리 나쁘고 어떻게 이해를 해.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네. 이해 안 되는 거야.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그 게으른 인간들이, 공부하기 싫은 인간들이 외우기 싫으니까 어떻게 그냥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 자기 머리를 그렇게 모르나 몇십 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절대 이해 안 돼요. 그냥 외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다 설명해 줬잖아. 나중에는 이 필이 받으니까 귓구멍에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고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뼈가 나와. 곱뼈, 그 다음에 달팽이관, 곱뼈관 해서 순서. 이게 귀 속에 소리가 이렇게 뇌로 전달되는 과정. 곱뼈관 해서.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기울기, 전기,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자, 야매로 가르치다. 근데 그게 훨씬 빨라. 그거 몇 개만 루틴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 애가 공식을 만들거든. 그러면 온갖 얘기 말고도 중간에 잡다는 얘기 겁나 많다고 그걸 일 없이 다 쳐있고 다 써보고 있단 말이야. 대가리 나쁘게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어.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외우시라고. 무슨 이해는 개뿔 이해야. 웃기지도 않는 얘기들이 이해 안 돼. 나도 설명하지만 이해 안 돼요. 특히 합의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할 수도 없다고. 그럼 이제 무식하게 외우는 거야. 합의 주변의 포기, 합의 명인 변경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될 테고, 그래야지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음을은 분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었지? 자, 분할 청구할 수 없었고요. 지분 처분할 수 없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보지 마. 힘드니까 여기까지가 합의, 공동소유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가 세팅이 되고 단독 소유가 세팅이 되게 되면 그걸 묶어서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거 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외우는 거야. 자,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공통적인 요소잖아.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해서 이게 기본 암기, 단독 소유에 관한 개념이 암기가 되면은 공유를 대충 따라올 수 있고, 공유까지 해결이 되면 구분 소유적 공유인 상호 명시적인 개념도 이렇게 외워서 가는 거지. 이걸 갖고 관념적으로 이게 요건 요런 것이고 저건 저런 거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방해 배제 청구. 팔 수 있다.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자신의 특정 부분만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분할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실체 관계와
등기관리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원래 무효로 봐야 되는데 실명법에 따라서 특별히 유효한 것이 되고 유효한 것이 되니까 어떻다? 해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묶어서 봐야 돼.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다? 해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좀 이따 명의신탁 할 때 해지 운운하게 되면 무효인 명의신탁에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동소유 보셨고 잠시 끌었다가 이제 대망의 오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 알붐의 모경수로 대표되는 바로 부동산 실명법 이어서 보겠습니다.